멈추고 싶은 당신에게. 새로운 일에서의 시작은 언제나 긴장됩니다. 텅 빈 계획서, 불확실한 성공 여부,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 방향을 잘못 설정한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듭니다. 정지해 있던 존재는 계속 정지해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벽에 부딪히는 느낌입니다. 막상 일을 시작해서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당신은 작업에 약간 진전을 이루게 되고 진행하는 방향에 만족하게 됩니다. 일에 어느 정도 추진력도 생기게 되는데 그러다 갑자기 일에 정체가 발생합니다. 당신은 지쳤거나 새로운 어려움에 처했거나 일에 대한 열정을 갑자기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벽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벽에 부딪히면 우리는 우격다짐식으로 마무리에 끝내버리거나 다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러한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벽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을 뚫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벽에 가로막힌 순간 멈추지 마세요. 이번에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다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싶어진다고 해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어느 정도 추진력이 생길 때까지 참고 계속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일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을 것입니다. 창작의 과정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생깁니다. 그 벽 앞에서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이를 통해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이용하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을 잘하고 있으며 고객을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속뜻은 관대함과 조종에 대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이끌면서 그들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에 치우친 일을 한다면 타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품을 팔면서 사실은 그 상품이 그닥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타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두가 사이좋게 지낸다거나 자신이 하는 일을 모두가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관대함을 바탕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보상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은 처음부터 타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의 전문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잠재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회인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경계를 푸세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관점에 이의를 제기할 때 얼마나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당신이 재능 있고 역량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그들이 당신을 압박하고 당신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검토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운영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직이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면 당신은 그들의 생각을 듣고 싶지 않으며 당신의 생각을 고민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방어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당신의 입지를 유지하고 합당함을 증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디어에 대한 아주 사소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어막을 치워보세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각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고 관점을 유지하려는 것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문을 걸어 잠그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의 협력자들은 새로운 의견에 대한 시도를 멈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어적인 태도는 결국 성장을 막습니다. 긴장은 항상 일의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창조적인 일의 과정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긴장감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결정에서 장단점을 따지거나 서로 간의 갈등을 다룹니다. 그리고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긴장감입니다. 창의성이 좋은 사람들은 책임에 많은 긴장감이 따른다는 사실을 압니다. 긴장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일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감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긴장감을 억지로 무시하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해소시키려 합니다. 불안감을 느끼면 긴장감이 주는 불편함을 견뎌내기보다 다른 방법에 안주하거나 뒤로 미루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일을 하거나 타인을 이끄는 과정에서 문제를 정면으로 대하지 않고 조급하게 해소하려고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잠시 유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고통이 더욱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긴장을 빨리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긴장은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긴장감이 불러오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긴장감은 건강한 창조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인 것입니다. 분주함 속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행하는데 서두르지 말고 일정한 페이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일을 서둘러 하지만 않는다면 예상보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분주함은 자신을 몰아붙이게 되지만 일정한 리듬에 맞춰 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힘을 갖습니다. 만약 끊임없이 분주한 상태에 머문다면 일의 효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는다면 얼마 못 가고 망가질 것입니다. 삶 속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마련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역량을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비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분주하게 살아간다면 너무 많은 일에 에너지가 분산되어집니다. 때문에 스스로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분주함으로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면 자신의 리듬을 찾아 이를 개선시켜야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분주함이라는 벙커에 빠져서 쳇바퀴 위를 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분주함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적당히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월등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적당함입니다. 우리는 일이 적당히 마무리되어 가는 것만으로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적당한 것이 적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주하려 합니다. 반복적인 작업은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이 경우 자신이 능동적으로 일을 해나가기보다 일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황에 휩쓸리지 않도록 일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의 경계와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기 쉽습니다. 조직에서 능력을 한껏 발휘하는 분위기를 원한다면 모두가 결과물에 책임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목표에 대한 선명한 의식이 부족하다면 일에 대한 열정을 잃기 쉽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이 일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적당한 타협이 긍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의 고단함 때문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당함이 주는 편안함에 젖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주변과 꽉 막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의 성과에 대한 보답의 방식에 너무나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이 축하할 때에는 비꼬는 방식으로 속내를 드러내곤 합니다. 창의적 에너지를 얻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타인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용기는 마음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왜 나에게 창의적 에너지를 주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결핍해서 관대함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이지 않고 생산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상승 효과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남겨보세요. 주변 사람에게 그의 잘한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세요. 누군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자신의 창의성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강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만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특히 자기가 사회에서 오르지 못하고 성공의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적의식이 마비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스스로 정체된 채로 불안해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은 쉽게 발견할 수는 없으며 우연히 알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영역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의 영역은 빠르게 만들어지는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숙성을 거쳐 나오는 음식과 비슷합니다. 이는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면에서 능력을 가졌는지 알려주는 작은 요소들의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이 남보다 쉽게 하는 일은 무엇인지, 동일한 노력을 가지고 남보다 많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는지, 어떠한 일이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지를 말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메모하다 보면 당신이 어느 곳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다른 능력은 갑자기 발견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하고자 하는 일과 그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창의적 방법을 찾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려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면 해오던 방식으로 예상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던 길로만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견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만약 벽에 가로막힌 기분이 들거나 같은 자리를 맴돈다고 생각한다면 뒤로 물러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말입니다. 가급적으로 적은 단어로 대답을 하세요. 대신 정확하고 명료한 단어로 말하세요. 문제의 중심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원래의 목적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의 중심을 잘 파악할수록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을 진행하다가 벽에 가로막힌다면 다시금 앞에 놓인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관습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다시 그 일을 바라보세요. 일을 진행함에 꽉 막혀 있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앞에 놓인 문제를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 그만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고도 매일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정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것은 사실 그리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상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고통과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긴장감 없이 산다면 성장도 없습니다. 도전이 없는 삶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낙관주의란 더 나은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상황을 믿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희망은 좋은 상황이 그저 벌어지기만을 바라는 게으른 생각입니다. 진실된 낙관주의자는 기꺼이 수고스러운 일에 뛰어드는 반면 막연한 희망에 빠진 사람은 일이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는 망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일을 하려면 낙관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낙관적인 자세를 하지 않으면 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 나아질 앞으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실현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세요. 낙관적 관점은 창의성을 여는 문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희망은 게으른 낙관주의일 뿐입니다.